제가 이미 촬영한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 방법을 본 학생들이라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고전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단어를 해석하고 마지막에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제 글을 읽어 나가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고전 시가는 이 향유층에 따라서 내용값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고전 시가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고전 소설은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조선, 그 한반도에서 최초로 소설이라는 게 탄생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전 소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고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소설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설은 어떻게 하면 탄생이 되었을까요? 네, 그 두 개의 정답은 전부 다 갈등입니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또한 그 사회적 갈등이 가장 강했을 때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조선에서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행됐을 때 과연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맞춰볼 수 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때. 네,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임진왜란 때도 조선은 굉장히 큰 갈등, 고난을 겪었는데 병자호란은 그것보다 좀 더 심했습니다. 왜죠? 임진왜란은 이러나 저러나 피해가 크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병자호란은 어땠나요? 우리가 졌죠. 아예 인조가 삼전도에 가가지고 적 군주 앞에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까지 했었죠. 네,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 그리고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웠고요. 바로 이 갈등, 이 지점, 이 자존심의 상처에서 최초의 소설의 장르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군담 소설이에요. 군담 소설은요, 그냥 말 그대로 이 군이 군대 할 때의 군이고요. 담이 이야기 담자입니다. 전쟁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때 군담 소설로 나타난 이제 소설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박시전, 네, 박씨라고 하는 여인이 병자호란 때 막 도수를 부리면서 활약하는 내용이고요. 또 임경업전, 이 임경업전은 실존 인물이에요.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임경업이라는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되겠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는 임진록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바로 이런 군담 소설의 특징은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실제로는 패배했던 역사를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이기는 전쟁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전쟁은 지더라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활약하는 이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군담 소설이 이제 이렇게 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유행한 작품은요, 바로 영웅소설 되겠습니다. 영웅소설은 말 그대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서 영웅적인 활약을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목표로 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이제 나라에도 인정을 받는 이제 보통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영웅 소설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었던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인공이 나와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영웅 소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에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군담 소설하고 영웅 소설을 좀 쫀쫀하게, 좀 엄격하게 나누는 구분법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군담 소설은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예를 들자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같은 걸 배경으로 한 거는 군담 소설, 이건 전쟁 이야기. 근데 실제 있었던 전쟁이 배경이 아니라 이제 그냥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가상의 전쟁 혹은 가상의 배경,
가상, 아예 그냥 중국으로 가서 그냥 영웅들이 적들을 무찌르는 걸 보는 그런 장르는 영웅소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두 개 굳이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웅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활약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영웅소설의 면모도 군담소설의 면모도 그냥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군담소설은 대부분 영웅소설이고 영웅소설은 대부분 군담소설이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긴 하죠. 자, 이제 군담소설과 영웅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 갈등이었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적잖이 채워졌단 말이죠. 이쯤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갈등이었던 전쟁의 패배는 어느 정도 채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이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특히 여자들 입장에선 더더욱 그랬죠. 아, 남자들이야 이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무찌르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얘기 좋아하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선 딱히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겪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현대의 드라마 같은 데도 적용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네, 연애를 좋아하겠죠, 연애. 근데 그 당시에는 연애라는 단어보다는 염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염정소설이 바로 연애소설하고 똑같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하다가 결국 결혼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혹은 연애가 아니라 한 집안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두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두 여자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겪는다. 바로 이런 가문소설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말하자면 좀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뭐 전쟁이라거나 뭐 정치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다루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회소설이라는 것도 나타나요. 이 사회소설은요, 주인공이 단순히 유능하고 뛰어나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적들 다 때려잡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사회의 어떤 갈등 혹은 부조리 같은 걸 꼬집는 소설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소설쯤 되면은 현대소설하고도 굉장히 맞다면이 많죠. 이 이전 있었던 군담소설, 영웅소설, 염정소설, 가문소설은 현대소설의 문학, 순수 문학보다는 뭐 장르 문학이나 드라마에 가깝다면은 이 사회소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의 변화, 격동을 바탕으로 이야기로 엮여내고 풀어낸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 당시 작품에서 나오는 이제 소설의 갈래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소설하고는 당연히 이제 공통점도 많겠지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나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르긴 해요. 다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수군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건 수군가 있고요. 또 심청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 판소리계 소설은 내용 면에서 막 그렇게 기존의 작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하고 크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문체상의 특징 혹은 수군가쯤 되면은 사실은 소설이 아니라 그 판소리를 그냥 녹취한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문체라거나 글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읽어가면서 그 특징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읽었던 작품들을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웅소설, 군담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기준으로는 옥소전, 뭐 김진옥전, 숙향전, 구운몽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작품들 보면은 그냥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깽판 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구나. 혹은 염정소설, 가문소설에 해당하는 거는 뭐 정진사전, 천수석,
청배군, 주봉전. 이제 이런 작품들을 직접 보면서 이 작품들은 그냥 가문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수능 완성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좀 더 짚어드려야 할 만한 작품들은 제가 몇 개 더 따로 빼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주의할 작품들 같이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개관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고전소설에서 같이 봐야 할 작품 한 3개 정도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따라오면서 이제 수능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